안녕하세요. 닥터 소류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다른 병원에서 균이 확인됐다는 말을 듣고 이미 약이나 질정 치료를 마친 뒤 내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약도 먹고 질정도 다 썼고 치료는 다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다가 또 이런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치료는 끝났는데 몸은 끝난 느낌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이상 치료를 거친 상태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단순 질염균에 대해서는 바로 약물 치료를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가드넬라나 칸디다처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균은 먼저 점막 상태와 전신 컨디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균이라면 분명히 치료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뒤 왜 또 시작된 느낌이 드는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는 균 하나가 아니라 치료가 반복되는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증상이 줄어드는 속도와 점막이 회복되는 속도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의 반복의 루프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반복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치료를 끝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약을 먹고 질정을 사용하고 분비물이 줄고 냄새가 가라앉고 가려움이 줄어들면 그 순간은 분명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심이 회복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염증 반응이 눌리는 속도와 질 점막이 다시 단단해지는 속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염증은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지만 점막은 훨씬 천천히 회복됩니다. 겉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몸은 아직 회복 과정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 점막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고 회복 속도 역시 느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차를 놓친 채 증상이 줄었다는 것을 치료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면 몸은 아직 회복 중인 상태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고 수면이 흔들리고 반복적인 자극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점막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바로 이 시차가 반복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루프가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시기는 바로 치료 직후의 2-3주간입니다. 균이 실제로 확인되어 약물이나 질정 치료를 했다면 그 이후 최소 2-3주는 회복 구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속도와 점막이 다시 단단해지는 속도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질 점막 상피가 다시 회복되고 흔들렸던 미생물 균형도 천천히 재정렬됩니다. 예민해졌던 신경 반응 역시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궁 경부에 남아있던 잔여 염증 반응들도 서서히 정리됩니다. 즉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회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몸은 아직 회복 중인데 사람들은 이미 평소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약이 끝나면 곧바로 평소 생활로 돌아가고 수면이나 스트레스, 전신 컨디션 관리 없이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 구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몸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일상 자극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발처럼 느껴지는 흔들림이 다시 시작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감염이라기보다 회복 중이던 점막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좋아졌다가 조금 흔들리고 다시 안정됐다가 또 예민해지는 흐름이 회복 과정 안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흔들림 자체를 곧바로 또 시작됐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질염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질염은 단순한 균 질환이 아닙니다.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질염은 점막 질환에 가까운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은 줄었는데 점막이 아직 약해져 있고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조금의 자극에도 다시 반응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마찰이나 반복적인 세정 같은 원래는 괜찮았던 자극에도 다시 따갑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직후에는 증상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점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감염이라기보다 회복 중이던 점막이 다시 자극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염에서는 균 자체보다 회복 중인 점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염에서는 단순히 균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과 질정은 물론 균의 수를 줄입니다. 하지만 좋은 균과 나쁜 균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줄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의 질 환경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라기보다
균이 빠져나간 뒤 다시 균형이 재정렬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균이 줄어든 자리에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떤 균이 먼저 채우게 되는지는 결국 환경이 결정합니다. 점막이 안정되고 환경이 회복된 상태라면 좋은 균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면 불편함을 만들었던 균들이 다시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치료 직후의 점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환경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 재정렬 구간 자체를 잘 버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약을 쓰고 또 다시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질 환경은 스스로 안정될 시간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증상이 조금만 올라와도 곧바로 다시 약과 질정인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감염이라기보다 회복 중이던 점막과 환경이 잠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흔들림을 계속 다시 균이 생긴 상태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몸은 회복보다 반복 개입의 흐름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단순 질염균을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생깁니다. 가드넬라, 칸디다 같은 단순 질염균은 환경이 불안정하면 늘어나고 환경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은 항상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라기보다 환경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하나의 신호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몇 달 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이에 질 환경과 전신 컨디션이 회복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균만 없어져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안정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에 더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계속 흔들리고 점막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약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균이나 증상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균을 완전히 없앴느냐보다 질 환경과 점막이 얼마나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질염을 균과의 전쟁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같은 균이 있어도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환경이 흔들리면 같은 균이라도 다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질염균은 전쟁처럼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몸 상태를 읽게 해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염이 오래 반복된 경우에는 균 자체보다 환경과 점막 안정성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석의 차이가 치료가 반복되는지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질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좋은 균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환경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점막은 예민한 상태에서 다시 약과 질정이 들어가면 회복은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치료는 계속 이어지지만 환경은 안정되지 못한 채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계속했는데 정리되는 느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치료는 분명히 했고 염증은 줄어들었고 균 수치도 이전보다 낮아졌고 검사 결과 역시 나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막은 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염증 수치나 증상 감소를 기준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점막이 다시 안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회복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좋아진 것 같은데도 끝난 느낌은 남지 않고 며칠 뒤 다시 불편해지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준이 서로 다르면 체감과 검사 결과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회복 구간 안에서 생기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재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다시 감염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중이던 점막이 다시 자극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루프는 점점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다시 약을 쓰고 잠시 괜찮아지면 안심하고 조금 흔들리면 또 개입하는 흐름이 몸에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는 이번에는 정말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방향이 조금 더 어긋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더 깨끗이 해야 한다는 관리가 오히려 점막을 더 자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점막이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 자극이 반복되면 몸은 다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방어 반응이 분비물 증가나 따가움, 외음부 예민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염에서는 무조건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덜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복 구간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보다 반복되고 있던 자극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 유산균을 먹으면 재발이 안 되나요? 약 먹으면서 유산균도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유산균만 꾸준히 먹으면 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좋은 균을 보충하면 나쁜 균이 밀려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산균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질 환경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과 질축을 통해 전신 면역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질염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특히 약물이나 질정 치료 직후 점막이 아직 예민하고 환경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만 무작정 추가하는 것은 치료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환경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과한 세정이나 반복적인 약 사용으로 미생물 균형이 흔들려 있는 상태라면 유산균이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대로라면 좋은 균도 쉽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균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줄이고 얼마나 회복 시간을 확보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회복 자체를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질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빠지면 유산균도 또 하나의 추가 관리가 될 뿐 루프를 끊는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게 되는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치료의 끝을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질염의 끝은 균이 사라짐이 아닙니다. 질염의 끝은 흔들려도 다시 쉽게 올라오지 않는 상태, 즉 질 환경과 점막이 다시 안정된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적어도 2, 3주의 회복 구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회복 구간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면 재발처럼 느껴지는 흔들림은 계속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필요한 건 치료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끝까지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질염은 또 시작된 문제라기보다 아직 회복 중인 상태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치료를 바라보는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질염의 끝은 균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질염의 끝은 흔들려도 다시 쉽게 올라오지 않는 상태, 즉 질 환경이 안정된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치료는 염증을 줄이는 과정이고 회복은 환경을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시작된 느낌은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특히 질염에서는 몸이 실제로 회복되는 속도보다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차 안에서 반복의 루프가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질염은 빨리 없애야 할 적이라기보다 안정될 때까지 조금 덜 건드리며 지켜봐야 하는 점막의 흐름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질염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기보다 몸의 회복 방향을 다시 정리해가는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반복되는지 질염의 스펙트럼과 개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소리였습니다.